안녕하세요. 호두할미 이종숙, 그린할미 이영애입니다. 그림책으로 힐링과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 그림책 비경쟁 토론 티키타카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굵직굵직한 행사가 많았습니다. 누가 보면 억대 연봉을 버는 할머니들인 줄 알겠어요. 그러게요. 근데 결과물은 어떤지 한번 소개 좀 해보세요. 결과물이요? 보람은 억대 연봉. 그러면 통장은 통장은 그냥 0. 0. 근데 보람을 즐길 나이죠, 이제 우리는. 예, 맞아요. 근데 이제 몸이 축이 나도록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일이 좋다 보니까 일이 축이 나도록 몸이 축이 나도록 그렇게 해서 좀 문제가 있기는 해요. 맞아요. 네. 호주 할머니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안 좋으셔. 네, 지금 제가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목소리가 그 전보다 조금 예뻐졌나요? 예. 그 코맹맹이. 예, 코맹맹이 소리가 돼버렸어요.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그림책을 들고 왔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문해교실에 어르신들하고 함께 나누었던 그런 이야기 책이에요.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가 아이를 위해 쓴 동화 행복한 왕자 또는 행복한 왕자의 눈물로 소개하기도 하는 아름다운 책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김태훈이 부릅니다. 행복한 세상. 행복한 세상. 사랑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감싸주고 아껴주는 마음이 필요해요. 나눔과 희망의 메시지가 동화 속 제비와 왕자가 나누고 희생하는 이야기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먼저 이야기 줄거리를 좀 알려주시면 네. 좋겠어요. 이 이야기는 한 마을 광장에 황금빛으로 빛나는 행복한 왕자 동상이 서 있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사람들은 늘 그 앞에서 행복을 기원했어요. 그런데 그 왕자는 밤마다 울었어요. 높은 자리에서 온 마을을 내려다보니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어느 날 따뜻한 남쪽 나라로 향하던 제비가 너무 피곤하여 잠시 쉬어가려고 왕자의 동상 발치에 앉았다가 왕자가 눈물 흘리는 이야기를 듣고 왕자를 돕다가 결국 따뜻한 나라로 가지 못하고 얼어 죽게 되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슬프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고요? 그러게요. 아름다운 사랑이면 모르지만 슬프고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그린 할머니는 네. 사랑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 아세요? 그렇죠. 사랑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다양한 인간관계로 부모의 사랑, 모성애, 가족에도 있고 동포에도 있고 이성 간의 사랑, 사제 간의 사랑, 크게 인간애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랑 정도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준다라고 헤어지고 네. 이런 것들은 사랑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사랑하면 잡아야지 왜 보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 주인공 왕자와 제비는 자신을 희생하여 누군가의 삶을 구원한 그런 헌신적인 사랑을 실천한 그런 인물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왕자 같은 경우 궁에 살 때는 네, 맞아요. 진짜 그 살아 생전에는 이런 걸 보지 못했던 걸 동상이 되어 높은 곳에서 그 서민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그 애환을 다 이렇게 본인이 느끼면서 이제 밤마다 우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근데 그게 내가 얼마 전에 본 책에 보면 예.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기억해야 할 8가지 단어라는 게 있대요. 그 중에 이제 견 해가지고 볼견자를 쓰더라고요. 예. 한자로. 그런데 그 본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 왜 눈을 가지고 있고 모든 거를 보기는 보는데 진짜 내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 눈뜬 장님 이거는 뭐 까막눈 이런 사람 우리가 얘기하는 까막눈이 아닌 거예요. 보고는 있지만 제대로 보진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네. 뭔가를 보다 보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맞아요. 옆에 뭔가가 있었는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봤기 때문에 옆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우리가 주변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 여러 가지들이 들어오는데 그런 거를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만 딱 보는 분 이런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한테 눈이 터널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니는 당신은 터널 눈을 가졌어 이렇게 얘기하면 터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터널이 뭐냐고. 그래서 터널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어딘가 나가다 보면 그 앞에 그 구멍 이렇게 뚫린 부분 그 부분만 보이지 그 외에는 안 보이니까.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터널 눈이냐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이제 왕자도 뭐 그 전까지의 삶이 그 왕자니까 그 왕궁 안에서 솔직히 말해서 힘들고 어렵고 뭐 부족한 거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는 아마 잘 모르고 살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모습을 못 예. 봤겠죠. 예. 그런데 내가 그런 모습을 보고 살지를 않았는데 불구하고 이 동상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밥을 못 먹고 있는 사람 또 아이가 뭐 아픈데 약도 못 사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이제 안타깝게 바라보고 뭔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제가 한 10년, 한 15, 16년 전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수업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방문해서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집집마다 그 환경들이 다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영통에 소아과 의사가 하는 집에 이제 수업을 가요. 그러면 형과 동생이 있어서 내리 이제 2시간 수업을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그 다음 수업을 가는 곳이 지금은 많이 개발이 됐긴 했는데 저 연무동에 어떤 이제 빌라인데 진짜 옛날에 지어진 빌라예요. 그 빌라가 이렇게 낮에도 너무 어둑어둑해가지고 잘 이렇게 더듬더듬 가지 않으면 엎어질 것 같은 그러니까 반 지하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집에 이제 수업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도와줄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한편으로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정이라는 거는 인정, 남한테 베푸는 거는 그 부잣집 곳간에서 나온다고. 아, 그래도 이렇게 내어줄 수 있는 네. 사람이 그걸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소아과 의사네 집이 수업을 가게 되면 그 우리가 이렇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편견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굉장히 친절해요. 그 아이들 엄마가. 그리고 또 자기의 애환 이런 것도 이제 저한테 상담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꼭 뭐 만두리도 쪄가지고 선생님 배고프니까 드시고 가셔야 된다고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해요. 그런데 나름대로 이제 그 아이들은 그런 거 이제 왜 잘 사는 집의 아이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시키면 다 하잖아요. 요즘에 애들은. 그렇죠. 그래서 내 수업도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아이들한테 편안하게 그 내 수업을 갖다 뭐 성적을 올리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하고 편하게 이야기도 하고 또 아이들의 힘든 이야기도 들어주고 이러면서 굉장히 편하게 수업을 하고 선생님이 상담 역할도 하신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연무동 쪽으로 수업을 딱 넘어오게 되면 정말 진짜 이게 방인지 뭔지 모르는 그런 곳에 그냥 앞에는 싱크대가 있고 그 싱크대 앞에 조그만 동그란 상을 펴놓고 애하고 마주 앉아서 수업을 해야지 돼요. 그런데 그 아이하고 마주 앉고 나서 누군가 그 동생이 들어왔을 때는 그 애는 그 옆으로 지나가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굉장히 열심히 하고 제가 그 애들을 봐줘야 되는 게 1시간이면 그 중에 제가 같이 수업을 해야 될 책도 하나인데 불구하고 그 아이의 엄마는 4-5권 뭐 일주일 동안 애들 책만 읽히나 봐요. 뭐 한 7-8권씩 독후감을 다 써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선생님한테 다 검사를 맡고 피드백을 받고 이제 이렇게 그러면은 그 엄마는 예. 교육열이 좀 있었던 편인 건가요? 뭐죠? 어떻게 보면은 교육열이 있었던 건지 나는 그 당시에 내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 아줌마가 뽕을 빼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또 그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어쨌든 간에 제 시간 그 외에를 투자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봐줬던 그런 생각이 지금 잠깐 나면서 그러니까 그 아줌마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의 어머니지. 그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 선생님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야. 응? 그런데 그 1시간 외에 책을 한 권을 봐줘야 되는 거 7-8권을 다 읽고 독후감 쓴 걸 피드백을 해달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거 너무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때 이 속으로 제가 이제 아이의 그 엄마긴 하지만 이 아줌마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었고 그리고 도대체 이 선생님이 우리 아이하고 어떤 수업을 하는가 그리고 옆에서 아이 옆에서 이제 그 조부 터진데 같이 앉아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그런데 제 수업 자체가 자기의 속내를 제대로 표현하고 그걸 글로 써야 되는 상황인데 엄마가 옆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님 듣고 싶으시면 요 문 뒤쪽에 가서 앉아서 아이하고 눈이 마주치지 않는 곳에서 이야기를 들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수업을 했던 생각이 나면서 그 지금 여기에 그 왕자 같은 경우에 그동안의 삶이 팍팍한 삶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동상에서 내려다 보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의 그 상황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정도의 그런 왕자라면 내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모양 그 제대로 보는 게 아닌가 세상을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었어요. 그렇죠. 이 왕자는 네.
정말 이렇게 선한 마음, 맞아요. 사랑이 많은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제대로 본 것 같으네요. 맞아요. 아, 그리고 이제 이 왕자한테 그 나타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제비. 예. 그런데 이 제비 또한 왕자와 비슷한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친구였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왕자의 인연으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네. 이야기 노래 한 곡 듣고 이어나가 볼게요. 네. 이선희가 부릅니다. 인연. 우리는 가끔 만남에 대해 저 사람은 천생연분이야.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해요. 네. 천생연분이란 하늘이 내린 인연이라는 뜻으로 굉장히 어울리는 커플을 의미하는데 서양에서는 이와 비슷한 의미로 소울메이트라고 표현을 한대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소울메이트를 그냥 친한 친구 관계, 뭐 우정 이런 거를 뜻하지만 서양에서는 연인 관계에 쓴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얘는 나의 소울메이트야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왕자와 제비가 혹시 이런 천생연분이 아니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그린 할머니는 천생연분을 만난 적이 혹시 있나요? 남편이나 자녀들은 당연한 것이고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있었죠. 살면서. 네. 근데 그게 그때 다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그런 인연들이 꽤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현재 친구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때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다닐 맞아요. 친구.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삶은 내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 소울메이트가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어제도 저희 손녀가 묻더라고요. 네. 할머니는 어떤 친구가 제일 좋아? 그러니까는 걔는 기억을 다 해요. 이제 제 주변에 지금 그러니까 거의 동아리에서 만난 그 인연들이 저한테는 가장 가까운데 맞아요. 그래서 그 머리 하얀 할머니 이야기 할머니 그래서 맞아. 그리고 또 그래서 동생들이 있지. 그러면서 이제 뭐 이름을 이야기하니까 맞아 그 이름 내가 들어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린이 옷을 또 갖다 준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린이 옷도 갖다 준 그 선생님 있잖아. 맞아. 그 이름을 내가 얼굴은 기억은 안 나지만 들어봤어 이러더라고요. 똑똑하네. 네, 그게 한번 그거를 기억하게 손녀가 해주더라고요. 호주 할머니는 그런 소울메이트가 있으신가요? 맞아요. 저도 있죠. 그린 할머니가 이야기한 것처럼 네. 인생을 66을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인연들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때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었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 그린 할머니처럼 현재 지금 제일 가까이 지내고 있는 그런 이제 그린 할머니. 그린 할머니가 저한테는 그런 그 인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요. 네. 성격도 달라. 행동도 달라.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 그 오랫동안 함께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만남이라는 것들이 네. 세상에 선한 에너지를 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동화 속의 그 두 주인공처럼 말이죠? 네, 맞아요. 왕자는 마을 광장에서 마을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하나하나에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어느 날 아직 남쪽으로 떠나지 못한 제비는 춥고 피곤해 쉬어가려고 왕자의 동상 밑에 앉습니다. 그때 제비의 머리 위에 물방울이 자꾸 떨어집니다. 위를 올려다본 제비는 그것이 왕자가 흘리고 있는 눈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제비 또한 관심을 갖게 되지요. 왕자가 흘리는 눈물은 마을 구석구석에 돈이 없어 아이에게 약을 사주지 못하는 아이의 엄마, 또 돈이 없어 끼니를 굶고 있는 젊은이, 길모퉁이의 부모 없이 빌어먹고 있는 소녀에게 관심이 가고 그를 돕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던 거지요. 왕자의 마음을 안 제비가 왕자의 몸에 붙어있는 보석들을 떼어다가 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두 눈의 보석을 떼어내고 났을 때는 제비가 대신 왕자의 눈이 되어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왕자에게 알려주고 왕자는 기꺼이 자기 몸의 일부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그 일을 대신하는 제비도 제비지만 자신의 몸을 흉물스럽게 변해가는 것도 불구하고 그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는 왕자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왕자의 동상만 바라보아도 행복하고 그 마을의 자랑거리였을 동상이 흉물스럽게 변해간다는 걸로 사람들의 마음은 돌아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 멋있을 때는 그게 뭐 대단한 우상같이 그렇게 바라보고 거기서 행복을 얻는다고 생각하다가 네, 맞아요. 흉물스럽게 변해간다 그래가지고 약간 불쾌한 듯이 그냥 그걸 보면 자기 뭐 전염될까 봐 맞아.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거 진짜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세월이 가면 인생이나 아니면 뭐 어떤 물건이나 다 흉하게 변해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왕자는 자신의 모습이 험하게 변해가는 것보다 타인의 행복이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린 할머니는 이 왕자의 행동과 마음에 공감을 하시나요? 네, 공감하죠. 정말 겉으로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정말 이렇게 이 왕자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나를 희생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 이어나가 볼게요. 네.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네. 세월 가면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네요.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왕자와 제비의 일도 솔직히 말해서 난 잘 알 수가 없어요. 왕자도 왕자지만 남쪽으로 가야 하는 제비는 왕자의 심부름을 하다가 결국 따뜻한 나라로 가지 못하고 얼어 죽어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얼마 전 뉴스에 어떤 해경이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안전조끼를 구조 요청자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한참 후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소방대원이나 경찰 또 그 외에 가끔 시민 표창자들 나오잖아요. 어려운 상황에 나서서 뭔가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나설 수밖에 없었다라고 나오는 그런 젊은이나 그 외에 여러 사람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자신의 목숨보다 타인의 그 목숨, 타인을 먼저 생각했던 분들이 꽤나 많은데 이런 분들을 보면서 가끔 저는 의문이 들 때가 종종 있거든요. 이 부분을 그린 할머니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글쎄요. 이게 저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도 그런 의문이 드는데요. 그 순간은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먼저이기 때문에 행동을 하지 않을까요? 아, 그럴까요? 예, 그리고 본연의 그런 선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행동도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아주 진짜 위급하고 이런 상황에 처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다가 그 수많은 독립운동가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이런 방송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왜 시대가 그 난국일 때 이럴 때 영웅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난세라 영웅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그 본래 마음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도 잠깐 해보게 되네요. 네. 그리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도움을 주었지만 과연 그들이 그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고마워할까.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그들처럼 과연 그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종종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세월호 사건 있잖아요. 지금 네. 10년이 훨씬 넘었지만 그때도 정말 애들을 먼저 내보내고 그 수많은 선생님들이 많이 죽었었잖아요. 우리가 그 분들을 생각할 때 정말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는 정말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그 세월호의 사건도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옅어진 것처럼 그 사람들에 대한 기억조차도 좀 옅어지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네.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 목숨을 바쳐서 누군가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과연 나를 기억해 준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런 행동을 한 거는 아니었겠지만 그죠?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너무 인간적인가요, 제가? 그렇죠. 인간적이신 거죠. 그런데요. 그러니까 선한 그 어떤 행동들을요. 적절한 이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뭐 목숨까지는 아니래도 도움을 받은 사람이 여럿일 때 그중에 한 둘만은 아는 것 같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 한 둘은 정말 죽을 때까지 은인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는 경우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 헛된 죽음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 분명히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뭐 그런 게 있을 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디에 나와서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모델이 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한테? 맞아요. 세상에 그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기사는 나오지 않을 것이며 등등 이런 진짜 아주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만약에 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위인이나 열사나 뭐 이런 인물도 없었을 것이며 지금처럼 살기 좋은 세상은 없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앞으로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이 아마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잠깐 하게 되네요. 네. 얼어 죽은 제비는 쓰레기 더미에 던져지고 왕자의 동상은 불 속에 던져져서 다 녹아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거기에 나무로 만든 심장만이 남아 그 역시 쓰레기 더미에 버려집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었지만 이렇게 쓰레기 더미에 버려지는 것에 대해 그린 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처음에 뭐 예쁘고 뭔가 이렇게 보석이 달려 있고 좋아 보일 때는 뭐 서로 가지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취하려고 하다가 정말 볼품 없다고 쓰레기 더미에 버리는 거는 그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네요. 그러니까는 그 소중한 사람? 예. 그러니까 이 동상도 사람들한테는 되게 소중했잖아요. 맞아요. 그 소중함을 지키려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예. 제가 행복한 왕자 예. 이야기를 다른 버전으로 재구성? 재구성된 책을 봤어요. 네네. 봤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여기서는 쓰레기 더미에 버렸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 마을 주민들이 어느 날 보니까 진짜 그 흉상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왕자님한테 도움을 받았던 그 작가도 있었고 맞아요. 아이 엄마도 있었고 소녀도 있었고 그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어느 날 그 동상을 보고는 왕자님이 저렇게 변했어. 저거는 우리를 도와주다 그런다는 걸 알잖아요.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이 엄마는 옷을 지어요. 왕자님한테 입을 그 금박이 있고 막 이런 옷을 밤새워 짓고 그림을 그리는 그 가난했던 화가는 왕자님을 예쁜 색으로 색을 칠해줘요. 그래서 왕자님의 그 동상을 계속 보존할 수 있는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은혜를 갚은 거죠. 그런 내용을 보면서 진짜 이게 진짜 따뜻한 그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의 그 마음이구나. 그걸 느끼면서 이런 책도 진짜 괜찮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렇게 재구성을 한 것도 괜찮네요. 우리는 그냥 뭐 쓰다가 좀 실증 나면 버리고 좀 망가졌다고 버리고 그런데 이제 요즘에 뭐 환경 보호 차원에서 나눠 쓰고 또 바꿔서 쓰고 또 재활용해서 쓰고 이런데 그 이야기가 그 환경 그 보호와 그 관련한 그런 이야기로도 갈 수 있겠네요.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 네네. 예. 호두 할머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환경 보호도 되네요. 그냥 뭐 놓기느냐고 그 동상 놓기느냐고 이제 불 떼고 뭐 하느냐고 들어가. 그리고 또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 그 불순물 이런 거에 관한 거 등등 이런 것들보다는 이렇게 그 잘 꾸며서 다시 마을 사람과 함께 그 마을 사람들이 처음에 가졌던 생각과 같이 그 동상으로 인해서 우리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참 너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네요. 제가 읽은 그 행복한 왕자의 새로운 버전? 재구성한 그 이야기를 보면
행복한 왕자의 그 아름답던 그 보석으로 된 그 옷 그런 것들을 다 제비를 통해서 이제 불쌍한 사람들을 나눠줬잖아요. 네. 그럼으로 인해서 왕자는 정말 흉물스럽게 변했을 때 그 정말 도움받았던 사람들은 그 왕자를 보면서 아 우리를 도와주느라고 왕자님이 저렇게 됐어 하면서 자신의 재주 네.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그 아이의 엄마는 왕자를 위한 옷을 만들고 네. 그 작가는 예쁘게 색을 칠해서 왕자의 그 본연의 모습을 다시 살려줬잖아요. 아, 맞아요. 예. 근데 이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을, 네. 예. 이 책의 내용은 좀 다르잖아요. 예, 맞아요. 그거 좀 소개해 주세요. 아, 저는 가끔 제 뉴스 기사나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가끔 의로운 죽음이 그 가치가 너무 낮게 측정되는 것을 보면서 되게 허망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행복한 왕자와 그 제비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그 희생, 헌신 이런 것들을 알아주는 분이 있었어요. 예. 그 분이 누구냐면 하느님이었어요. 예. 이건 종교하고 상관없이 우리보다 전지전능하신 이건 종교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 하늘에 있는 그 분이 그 천사한테 말했대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2가지를 가져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천사는 그 뜨거운 불 속에서도 녹지 않았던 왕자의 심장과 그 얼어서 죽은 제비를 가지고 갔대요. 그래서 하느님 곁에 그 왕자의 그 심장과 얼어 죽은 제비를 하느님 곁에 놓아두고 그리고 왕자와 제비는 하느님 곁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네요. 네. 근데 조금 마음은 좀 아파요. 마음이.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는 그러니까 눈앞에 보여야 믿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예. 하느님 나라에 가서 정말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예. 영원히 살았다는 이야기가 예. 참 좋긴 한데 예. 좀 슬프네요. 그래도 죽어서 행복하게 살았다면 그걸로 괜찮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김광석의 그날들 들으시겠습니다.